하나오션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수가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솔직히.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고 삼성전자도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2015년도 이후로 상한가가 30%로 바뀐 이후로 처음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 주식을 할 때는 아니었는데 2009년인가 그때 상한가 15% 시절에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찾아본 거였죠.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날은 맞는데 그 역사가 하필이면은 이제 개박살났던 그 증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과 뭔가 좀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을 지금 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도 이제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그 반등 조건이었던 거를 제가 하나오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냥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랬을 때 금리가 일단 동결이 됐고 우리나라는 올라갔습니다. 이거 미국 FOMC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애플이랑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매출이 잘 나오면서 이제 AI 쪽에 돈을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실적으로 너네 입 다물어라 우리 실적 잘 나온다 라고 이제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온 게 지수빨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 없겠죠, 그죠? 지수빨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목들도 지금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얘도 지금 이동평균선 돌파 지금 했습니까? 못했죠? 얘도 지금 못했는데 지금 시장의 대장급이라고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지금 상한가잖아요. 보시다시피 얘도 지금 앞에서 못 뚫었었던 이동평균선 이제 뚫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시다시피 돌파를 하면야 다행인데 못한다. 그러면 이동평균선 또 돌파를 못하는 거거든요. 한화오션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대장급 섹터의 대장주들도 지금 현재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지수도 그렇다라는 건가? 보시다시피 지수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못 뚫은 게 아니라 아예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애들이 누구예요? 삼전닉스죠. 얘네가 만약 이동평균선 돌파를 실패를 했어. 그러면 코스피도 당연히 꺾이겠죠. 아주 기가 막히게도 여기에 발생시켰던 갭도 지금 채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네가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이 지수를 맞고 돌파를 하든지 맞고 떨어지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연속적으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전부터 얘기했었던 바닥 구간,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박스권 형태를 만들면서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캔들들이 합쳐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방에 이게 지금 갭을 채웠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여기 지금 발생한 갭을 채울지 참 기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괜찮게 끝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타점 신호 관련돼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요청이 많습니다. 영상을 마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벤트도 있으니까 뒤쪽까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괜찮다라고 예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본이 지금 구조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1월 1일부터 2026년도를 다 합치면은 180조 원을 갖다 팔아치웠던 게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9조 원 가까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쫄려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10조 원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수급의 익스체인지가 나왔거든요.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외인들의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요. 당연히 좋겠지. 근데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번 금요일 날까지도 미국 증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수급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뭔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도 그럼 봐야 되는데 재밌는 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똑같아.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도요. 지금 이동평균선 돌파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돌파를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다 숙제예요, 숙제. 미션이 아직 남아있다 이겁니다. 하나 조금 더 기대를 증폭시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는 무엇이냐? 전쟁 중이었을 때 100년 역사상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미친 상승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요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예상 금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넥스트 트레이드가 시작이 되면서 애프터마켓이 살짝 빠지고 있는데 키옥시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또 떨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저 수급들을 살리려면은 어쨌든 뭐 어느 정도 패대기가 아니라 주가를 유지해 주면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니까 하나오션 분석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전히 마스가 협력 관련된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많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제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분함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지수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군항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를 수주의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것도 상당히 나이스하지만 어쨌든 지수가 눌린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미국 국채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한두 개 지표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전쟁 관련된 거를 제일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함이다 보니까 방산 물품으로 뭐 물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분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그랬을 때 하나오션의 지금 지지선 만드는 구간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일봉, 주봉, 월봉은 다 보실 텐데 연봉 보시는 분들 계세요? 연봉은 쉽지가 않는데 하나오션의 연봉 보시면은 지금 얘가 그래도 20년 넘게 상장을 유지했다 보니까 이 연봉에서도 20선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금 지지를 해준 건데 여기 가격이 71,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71,300원 정도를 일봉에서도 한번 그려보면은 보시다시피 돌파 지지 했었던 구간이니까 의미가 없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가격 밴드 그리고 이걸 좀 자세하게 보니까 연봉상 이동평균선 뭔가 아다리가 맞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 넘는 마이너스 55% 정도 되는 구간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시장도 좀 반등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박스권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박스권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 상방으로 갈 건지 하방으로 갈 건지는 하나오션의 세력이 알아서 의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가에 대한 협력 기대감과 그리고 지수의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는 그런 구간에서 하나오션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박스권으로 진입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도 타점 신호를 잡으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야겠죠.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 좀 잘라내야 되고 어느 구간이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영상에서 그거를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분위기, 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요거를 말씀드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거는 딱히 타점 신호밖에 없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지금 동시효과 풀리면서 넥스트 트레이드로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풀렸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키옥시아 실적 발표 있었다고 방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시간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야 그나마 좀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문자로 수급이라고 하나만 보내시면 되는데 돈 받지도 않고요. 제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 이렇게 불안하니까 영상까지 찾아보고 계신데 그 영상을 찾아봤을 때 내 계좌에 도움이 되고 내가 매수 매도하는데 도움이 진짜 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신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연봉까지 봤는데 주봉이 마감되는데 주봉을 안 볼 수가 없죠. 주봉을 한번 본다 그랬을 때요, 지금 여전히 단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놈 보이시죠? 얘랑 이제 합쳐지든가 아니면 그 전에 하나오션이 한번 여기를 치고 빠지던가 그런 구간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보였던 일봉상 갭도 채우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의 매도 타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슈팅이 나올 때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이동평균선이 뻔히 내려오고 있고 하방 추세가 지금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세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알고 계신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차분하게 시장이 좀 돌아오는 거를 기대하면서, 하나오션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를 기대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 잡아본다 이겁니다. 나는 매수가가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이게 그래요. 매수를 만약에 제가 타점 신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단타를 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단타 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죠? 아, 이제부터 좀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한다 그랬는데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요? 아, 그럼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겠구나. 전략 매도를 갑자기 한다 그래. 그럼 시장 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기 전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차리시라고 타점 신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상승장일 때는요, 미친 듯이 올라가든지 했을 때 매도 타점이 안 나오면은 그냥 홀딩한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방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하락장일 때 여러분들 느끼신 게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그냥 가져간다. 그냥 가겠지, 한 20만 원 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하락장을 통해서 배우신 게 없겠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깨우친 거가 있는 건 오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느낌을 확 받으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앞으로 주식장에서 상승과 하락이 항상 있을 건데, 지금부터 매도하고 나서 하락오션 매도한 다음에 나는 이제 주식시장 떠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로 떠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오션 반등의 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반등을 할 때 그 뉴스와 다리가 상당히 의미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 그리고 이벤트 보신 분들은 한화오션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속보가 빨라야 되는 건데, 이 속보 같은 경우 말고 이전의 뉴스로 이미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 거다라는 뉴스를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마무리는 어떻게 삼전닉스가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대감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여전히 돌파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방에 제한을 걸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